안녕하세요. 하루 5분 책 이야기 들려주는 생각글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팀 마샬이 지은 지리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장 중국부터 10장 북구까지 중요한 나라 그리고 대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장 중국에 대해서 핵심만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실 거죠? 먼저 중국의 지형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합니다. 북쪽으로는 고비 사막이 있고 북동쪽으로는 북중국 평원 그리고 두 개의 큰 강이 있죠. 황허강, 양쯔강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둘러싸여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높은 지역,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고원이 있고 마지막 신장 자치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쪽부터 살펴볼게요. 중국은 지형적으로 방어하기에 유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고비 사막입니다.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접경 지역에 고비 사막이 있어서 위쪽에서 군대가 넘어오기 힘들었겠죠. 중국은 북쪽으로는 군사적인 확장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북방 확장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몽골에 있는 광물들을 모조리 싹쓸이 하려는 시도가 해당되겠죠. 동쪽으로는 두 개의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 도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북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접하고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많이 이주시킬 수 있는 중국에 비해 러시아는 척박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큰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중국은 수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형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쪽을 살펴볼까요? 남쪽으로는 라오스와 베트남이 있었는데 라오스와의 접경 지역에서도 정글이 있어서 쉽게 침략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베트남도 미국과 중국 어느 포지션에 서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 놓칠 수 없는 지역 중 하나인 티베트 고원이 나오는데요. 이 티베트 고원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옆에 또 다른 강대국 인도와의 천년의 만리장성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이 인도와 히말라야 산맥을 두고 이 티베트 고원 근처 여러 지역에서 국경 분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티베트 고원을 점령한다면 중국의 심장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쉽게 내주는 거고 또한 티베트 고원이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두 개의 큰 강, 황허강과 양쯔강의 바로 출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티베트는 중국의 금수탑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티베트 고원을 점령하기 위해 중국이 쓴 전술은 바로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는 겁니다. 티베트 쪽이 소수가 되게 하고 한족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겁니다. 자, 위에 중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땅 신장이 또한 위치합니다. 이 신장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8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등의 나라들과 접하고 있어서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완충지이고 또 육상 무역의 활발한 통로입니다. 신장 위구르족들은 옆에 있는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해방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티베트가 독립운동을 외치는 걸 보면서 자신들 또한 독립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장 땅은 전략적인 요지 그리고 중국의 핵실험장 다량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내어줄 수 없는 곳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탄압
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한족을 이주시키면서 신장을 절대 뺏길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합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절대 이 신장 부분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양으로 볼게요. 중국은 내부 단속을 하느라 시간을 참 많이 오래 썼습니다. 내부 단속이 다 끝나자 이제는 이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다량의 원유, 원자재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으로 전 세계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다만 중국은 해양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나가려면 라페루즈 해협을 건너야 되거나 밑에 센카쿠 열도, 대만 우측 위에 있는 센카쿠 열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지역이죠.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의 영해 대부분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빨간 선 부분이 자신의 영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유전, 가스도 있고 이 부분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리적인 이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이외에도 인도양의 다양한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철도, 항만, 그리고 댐 건설 등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주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그 뒤에 군대도 주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미국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은 다음 시간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설명하면서 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